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이디어는 또 다른 것으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생각과 아이디어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품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새롭게 렌즈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 품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클로즈업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품격 있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하면 품격 있는 사람인데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행동을 하고 살아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속에 어떤 사람은 천박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고 정제된 깔끔한 뭔가 젠틀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는 그 전자와 후자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어떠한 품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가운데는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리를 지키자.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나가서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A와 B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가족끼리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요. 친구들끼리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아름답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조직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꾸 배제됩니다. 아, 저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같이 나눠서 먹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같이 손잡아주고 정말 그 사람이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때 같이 끌어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기회 되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찍는 게 아니라 좀 클릭해서 보면은 거기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기러기들이 나오죠. 기러기가 멋있게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몇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이 V자를 향해서 쭉 날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 하면 하나가 하나의 기러기가 아파서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혼자 내려가게 놔두질 않고 반드시 두 마리의 기러기가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지치고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할 때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다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 기러기와 함께 세 마리가 다시 올라가서 그 기러기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기러기가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러한 새구나. 다시 한번 기러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분에게 함께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에게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함께 좀 시간을 보내준다면 그는 여러분을 또 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품격은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뭐 주고받자라고 하는 뭐 그러한 용어로 give and take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은 기부의 삶입니다. 주는 것. 주고 나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함이 느끼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거기서 끝내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드리고 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줬구나. 밥을 사준 다음에 또 다시 기다리면서 언젠간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밥을 사야겠다.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주는 것으로 끝나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물질을 좀 제공했습니까?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줄 수 있다는 것,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물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곧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곧 돈이 아닙니까? 시간을 얼마나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모릅니다.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이고 감사고 행복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행동,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남들에게 폐가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너무 전화를 한다든지, 또 지하철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나 혼자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웃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일, 우리 주변의 일들을 정말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주변의 일들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치스럽지 않은 일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바로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젊게 살고 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액티브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린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저는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배움에는 어떠한 경계선이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필요 없이 우리는 날마다 뭔가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꿈이 있어 보이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미래는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적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은 배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정말 결코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죠? 어느 순간에 돈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집을 지었죠? 그 집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온 어떤 가시적인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데,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정신 속에, 내 생각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모 대학 영문학과 교수를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도와주고 있는, 또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저도 같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조그만 책을 하나 주는 겁니다. 책을 봤더니 시집을 쓰신 거예요. 그때가 벌써 3권, 4권째 쓰는 시집인데 지금 더 많이 썼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시집을 어디 시인 국문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했더니 그분은 은퇴할 때까지 저 하나의 한 편의 시도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영문학만 전공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하면 침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혼자서 독학을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편, 2편 써가지고 집에다가 벽에 붙여놓고 시작했어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뭐 하세요? 내가 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 시를 읽어보더니 아버지 너무 좋은 시네요. 제가 이거를 아버지 시집을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집을 내드렸어요. 수백 권의 책을 시집을 만들어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교수님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줄 모르셨습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하고 그는 자신감을 얻고 이제 시인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서 발표도 하고 등단도 하고 지금도 시를 쓰면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만났어요. 아버님 지금도 시를 쓰고 계신가요? 교수님 요즘 시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치매 걸리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시를 써서 주다 보니까 그분은 새로운 인생, 모든 사람이 그를 시인으로 추앙하게 되고 그 복지관에서도 시를 받아가지고 회고에도 실리기도 하고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곧 다 시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그는 배우려는 그 마음이 오늘의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정.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다면 그 삶은 뭔가 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몰입을 하고 배움에 대해서 몰입하든 봉사에 대해서 몰입하든 나눔에 대해서 봉사하든 어떻든 뭔가 열정을 가질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진정한 부모의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내가 낳은 아이들만에 대한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것, 나름대로 이 사회 속에서 선배로 살아간다는 것, 선배 시민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관리하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배움과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생각의 영역을 꼭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생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면 영어로 생각을 뭐라 그러죠? 사고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think인데 think에다가 항상 ing를 붙입니다. thinking, 이것이 사고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ing형으로 계속 가는 것만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 오늘의 생각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과거와 오늘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져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책 중에 나의 아이들, 나의 천사들 이런 책을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한 자막이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한 중간쯤에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통하는 문이고 준비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통하는 문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준비는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꿈을, 우리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ing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치 비행기가 좀 날아가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고 있어요.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다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 방향으로 꺾어져 나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사선을 꺾고 넘어가는 그 방향. 이것이 바로 사고의 전환 속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A라는 곳으로 가더라도 여러분의 사고 속에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마음속에 결단이 되면 그것을 사선으로 다른 곳을 한번 행해보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일, 남들이 안 가려고 했던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그 일을 한번 사고의 전환으로 해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멋있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행동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바꿔가는 것. 조금 전에 그런 예를 들었죠. 알고 있는 지인 교수님이 영문학만 전공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시를 쓰면서 그분은 제2의 삶으로 아주 멋있게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일들 중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일, 내가 나만을 생각해서 못했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나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가족들 플러스 친족들을,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부해보는 것. 그들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것.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어떠한 유관순과 이순신과 안중근 그러한 의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삶의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서 제2의 유관순이 될 수 있고 제2의 이순신이 될 수 있고 제3의 이순신과 더 나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의 패러다임은 매우 멋있고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말 손을 가만히 내고 있으면요, 그 속에 무언가가 내려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그 열쇠를 갖고 여러분이 이 키를 갖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열쇠만 들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운전면허증 땄으면 운전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운전 위험해서 안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왜 따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운전면허증 갖고 차를 타면 왠지 안전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라는 웃지 못할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사회복지 자격증 가진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왜 사회복지 안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 하고 절대 사회복지를 또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 분도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절대 요양보호사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으면 가서 좀 일주일에 2번이든 1번이든 봉사도 하시고 아르바이트도 하실 겸 한번 해보시죠?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왜 자격증 따셨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고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발을 떼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눔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기쁨이 왜 올까요? 아마 그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모르실 겁니다. 나눈다는 것,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정말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밥을 준비했던 아빠든 엄마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애쓴 그것이 가족들이 먹고 기쁘니까 나는 내가 먹지 않아도 더 기쁘고 내가 먹지 않아도 더 행복한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극치의 행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눔이 그만큼 아름답고 나누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나누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자원봉사 재미없다 하고 자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자살하면 저 사람들을 누가 돌볼까 하고 더 열의를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과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눔과 함께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성장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인물이 되고 그리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가 커서 낙엽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나무도 의자로 내어주는 그러한 우리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동안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어요. 긴 살아온 것을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한번 들여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영원토록, 오히려 영원토록 하나의 의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쉼을 가질 때 그는 그 쉼 속에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액티브하게 행동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눔과 섬김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how라는 단어와 what이라는 단어와 why라는 단어.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 것을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많은 거 연구할 것이 있겠지만 이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열심히 스터디해보다 보면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꿈이 있고 그 속에 진정 사랑과 함께 내가 해야 될 가치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남겨 있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플러스 알파인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눔과 행복, 나눔과 섬김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